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2024년 청룡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강좌는 설문회자라고 지금 홍보가 돼 있고요. 그 설문회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첫 강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는 지금 시작하는 갑진년입니다. 여기다 이제 한자를 했는데 갑진이라는 말이 청룡의 해죠. 예, 갑이 청이고 진이 용이니까 예, 용이에요. 예, 용용 죽겠지 할 때 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의 해고요. 예, 하여튼 푸른 용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가 연년유어라고 밑에 써놨습니다. 예, 연년유어는 재밌는 건 이제 왼쪽에 여자죠. 남을 여자인데 남을 여자는 먹을 시자예요. 예, 먹는 게 여유로워야 된다. 좀 편안하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한자어예요. 예, 그럼 보통은 우리가 근하신년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연년유어가 좋더라고요. 예, 맨날 그 애가 그 애인 것처럼 넘어가지만 좀 더 좀 급박하지 않고 좀 여유롭고 좀 생각하면서 예, 여유롭고 생각하는 건요 무조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예, 배를 채워야 된다는 게 동양이 특히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년유어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올해 해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올해 가는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라고 안 하고요. 한자는 원래 한자를 쓰면 나라 한자를 쓰죠.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나라 때 기원 2024년이니까 0을 시작해서 기원 전후 해갖고 한 400년 동안 한나라가 집권하면서 문자를 통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라는 말을 쓰는데 나라 한자에는 원래 은하수 한자가 있어요. 예, 원래 뜻이.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덕숭국에 가면은 대한문이라고 돼 있죠. 그게 나라 한자가 아니고요.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자를 알므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자로 안 쓰고요. 그림 문자. 왜? 그림 문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는 거거든요. 한자는. 그래서 상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순수한 말로는 그림 문자, 그 그림 문자의 원리와 의미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 이 유튜브를 찍는 여기서 전임 교수로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개묘년 때는 주로 이제 동양 사상이죠. 유학, 불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요. 올 1년간은 이 그림 문자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성균관에 옛날에 설문회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료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설문회자라는 공식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설문회자가 필요한지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설문회자고요. 제 소개는 이렇고요. 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다른 분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상태의 변화. 자, 그림 문자의 한자죠. 제가 그냥 한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만든 거예요. 3단계로 잠깐만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형광펜. 제가 엄청난 진보다. 보이시죠? 네. 이게 아주 좋습니다. 미리 해놨는데 또 지워지네요. 자, 제가 3단계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3단계로 배우면 한자가 익숙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한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으면은 그 변한 시대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는 훈장이죠. 서당에 가서 무조건 외우는 식이죠. 첫 번째 외우는 게 뭐냐면은 천지현황. 그건 한자를 공부 안 한 분들도 다 알죠.
근데 천지현황의 원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시죠. 혹시 여기 선생님 중에 천지현황의 원전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제가 아리켜드지 않으면, 아니, 설문해자가 아니고요. 예, 설문해자가 아니고 주역에 공자가 쓴 문원전에 나옵니다. 예, 예, 천지현황이라는 말. 그 어려운 말을 시작부터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이제 그 의미에는 글자에다가, 글자는 모양을 만들어서 쓴 건데 그 모양에다 의미를 넣으면 철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북아 문명에서는 한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든 문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자다 그러면은요, 절반만 만든 거죠. 예, 모든 동북아 문명이 있는 모든 민족들이 썼던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더 위대해갖고 한글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한글까지 만들어낸 민족은 한자를 몰라요, 요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시간 제약상. 예.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부스로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한자의 부스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림 문자로 그러는데 그 부스의 의미를 알면은 한자를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게 214자의 강의자전을 써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발달하면서 모양이 같이 만들어져요. 일례로 넉사라고 이렇게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넉사라고 쓰죠? 그죠? 대부분? 그럼 넉사로만 보이나요? 입구도 있고. 예, 넉사를 뒤집어 놓으면 눈목이 되죠. 이게 한자 안에서 그 글자의 의미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 부수를 의미함으로 인해서 글자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자가 재밌어져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부수인 강의자전이 214자인데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는 191자예요.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192강이 나오면 이 강의가 끝나요. 네. 하나의 부시로 한 글자로 하게끔 지금 강의를 할 거니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불수를 결합하면 뭐가 돼요? 단어가 되죠. 그게 뭐냐면 문자죠. 네. 문자고요. 그 문자가 결합이 되면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죠. 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 이 설문해자라는 글자입니다. 네. 이 설문해자는 AD 100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도의 상형 문자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어떤 문장이지? 근데 그 책이 문장 자체가 일단 9353문이에요. 그리고 부수가 540부수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잘 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해석본은 있을 수 있지만 원본을 갖고 공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이 책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강의하는 게. 그래서, 문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장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부수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문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공부예요. 예, 그리고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공부해서 외워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자,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개로 되어 있어요. 예, 1부터 9개인데 191개의 부수를 목차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다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수의 개념이에요. 예? 두 번째는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판단하죠? 예, 높다, 낮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부수를 했고요. 세 번째는 권위 개념. 예, 왕 같은 경우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왜 왕이라고 하는지. 그죠? 예,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9가지는 맨 마지막에 자연입니다. 예, 우리 이제, 도구와 무기 이런 거는 문명과 발달이 있죠. 예, 그런 게 전부 일상생활에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문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예.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에 가서는 뭐라고 부르죠? 교수라고 부르죠. 교수.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교수 하면은 학원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쓰는 거에 우리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먼저 태어난 분.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 그러고, 예, 대학에 가면 교수님 그러죠. 한자를 교수님이라고 쓰면은 중국 사람들은 학원 선생님으로 알아요. 예, 이렇게 한자의 의미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일례로 여기 수가 이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발음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1이라고, 이거 막 써도 괜찮죠? 예, 막 쓰라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한일 하면은 뜻은 한이고 발음은 일이죠. 여기서 일본어 공부하신 분은 일을 뭐라고 발음합니까? 예, 발음이 다르잖아요. 중국어 공부하신 분은 예, 야, 예, 광둥어도 다르고 북경어로도 다르죠. 뭐가 다른 거죠? 소리가 다르죠. 그럼 문자가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이죠. 소리를 문자로 해야 기록이 되는 거니까. 일종의 저장 기술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은 자기의 고유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통신하고 서로 교류하려면은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 만들어진 상형 문자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문자예요. 네. 산스크리트 쓰시나요? 안 쓰시잖아요. 히라보 쓰시나요? 안 쓰잖아요. 영어로 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한자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른데, 어쨌든 뭐 지금은 한글에 덮여갖고 한자가 사용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그 좀 알려드리려고 첫 시간이니까. 예. 자, 첫 시간을 끝나면서 제가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몽, 일일유학. 예? 동몽이라는 뜻은요,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동몽인 거예요. 예. 모든 분야에 다 아십니까? 그런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일유학. 예,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 매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울 수뿐이 없는 거죠. 예, 동몽의 원전은 어디냐? 역경에 산수몽이라는 개가 있어요. 거기에 5번째 구오가 동몽입니다. 그래서 동몽선습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몽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6번째 개가 경몽인 거예요. 다 그렇게 역경이라는 책에 원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좀 깨어나자는 뜻에서 제가 동몽, 그 다음에 매일같이 좀 조금씩 공부하자 그래서 일일유학. 예,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래서 들어가기, 그림 문자 한자에 대해서 첫 시간은 설명하고 첫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